이순신이 3차 출전을 나섰을 때가 7월 5일이고 4차 출전을 나선 때는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럼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2달간 육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전라도의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일본군은 선조만 잡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고 북상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인구도 많은 전라도를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산부터 개성까지의 보급로가 너무 길어지자 히데요시는 전라도를 함락시킨 뒤 서해를 통해 군사와 물자를 나르기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 140척의 대함대를 꾸렸지만 이순신에게 대패하고 말았죠. 반면 육지에서도 일본군은 여러 방면을 통해 전라도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육전에서는 패배만 하던 조선군이 이때부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경상우도 쪽에서는 5월쯤부터 활동을 개시한 의병장 곽재우가 의병들을 이끌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보급로를 습격하며 일본군을 교란시키는데요. 따라서 경상우도의 일본군은 쉽게 전라도로 쳐들어갈 수 없었죠. 7월 초에는 일본에서도 이름난 무장인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전주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는데요. 전주를 쳐들어가는 길은 웅치고개와 이치고개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고바야카와는 먼저 웅치고개를 공격하는데 동복현감 황진에게 막혀 후퇴하는데요. 얼마 후 고바야카와는 이번엔 이치고개를 공격하는데 여기서는 황진과 함께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이들을 막아 후퇴시킵니다. 하지만 이후 고바야카와는 1차 금산 전투에서 의병 7,000명을 죽이고 2차 금산 전투에서 의병 700명과 승병 800명을 전멸시켜버리죠. 그래도 어쨌든 앞서 웅치와 이치를 막았기에 조선은 전라도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선의 상황은 심각했는데요. 그 시각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은 함경도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조의 아들들인 임해군과 순하군은 군사를 모으기 위해 함경도로 파견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군사 모집은커녕 잔치를 벌이고 백성을 수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격노한 함경도 백성들은 두 왕자를 잡아다 가토 기요마사에게 바쳐버리는데요. 같은 시각 명나라에선 드디어 조선에게 원군을 파견합니다. 일단 선봉대 3천과 함께 조승훈이 넘어왔는데요. 일본을 얕본 조승훈은 자기 군사 3,000명과 조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곧장 평양성을 쳐들어갔는데 아주 손쉽게 박살나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조는 일단 연전연승 중인 이순신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이순신에게 적의 본거지인 부산포 공격을 명하는데요. 이순신은 그동안 군량을 수급하고 병사를 모집했으며 결정적으로 이역기와 함께 판옥선을 열심히 만듭니다. 이로 인해 4차 출전 당시 전라도 연합함대만 해도 판옥선을 74척이나 보유했는데요. 3차 출전 당시 전라도 연합함대의 판옥선이 51척이었으니 전력이 거의 50%나 증가한 거죠. 게다가 이번엔 이전과 달리 전라도 함대의 연합훈련도 실시합니다. 8월 1일 이역기 함대가 전라 좌수영으로 합류할 때부터 출전 전날인 23일까지 이순신과 이역기는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그렇게 미리 합을 맞춘 뒤 8월 24일 드디어 전라도 연합함대가 일본군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공격하기 위해 4차 출전에 나섭니다. 24일에 여수에서 출발한 이순신은 같은 날 사량도에 도착해 원균의 함대 7척과 합류합니다. 그렇게 총 80여 척에 다다른 연합함대는 적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순신은 부산포로 가는 길에 여러 번 일본 함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데요시가 일본 수군에게 조선 수군과의 교전을 금하고 무조건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조선 함대를 발견한 일본 수군은
죄다 도망치기 바빴는데요. 그러다 8월 29일 이순신은 장림포에서 일본군이 버리고 도망간 적선 6척을 분멸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이순신은 부산포로 이동하면서 화준구미에서 적선 5척, 다대포에서 적선 8척, 서평포에서 적선 9척, 절영도에서 적선 2척을 추가로 파괴합니다. 여태까지 이순신이 만난 적들은 이순신을 만나기만 하면 곧장 도망가 버려서 제대로 된 싸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면 부산포가 나오게 되니 이순신은 먼저 상대의 전력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탐선을 파견하는데요. 얼마 후 정탐선이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적선 500여 척이 부산포에 정박해 있으며 선봉으로 중선 4척이 초량목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전함 470여 척이 부산포에 정박돼 있으며 일본 수군은 항구 뒤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부산포에는 앞서 이순신에게 패배했던 구키 요시타카와 와키자카 야스하루, 도도 다카토라가 있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이자 일본군 총사령관인 우키타 히데이에까지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일본 수군 총력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수많은 적을 앞에 두고 이순신은 회의를 엽니다. 이른 새벽부터 계속 이동하면서 화포로 함대를 부수느라 병사들이 꽤나 지쳐 있었으며 시간도 많이 지나서 어느새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요. 따라서 원균과 이혁기는 일단 후퇴를 했다가 내일 다시 오자고 주장했지만 녹도만호 정우는 그랬다간 적의 길을 살려주는 꼴이 될 거라며 이에 반대합니다. 이순신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공격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적은 반드시 우리를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부산포를 향해 진격하는 이순신 함대. 이들은 먼저 초량목에 나와 있는 선봉 4척을 불태워버린 뒤 일본 함대가 정박 중인 부산포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순신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혁기 함대에게 절영도를 돌아서 반대쪽에서 부산포를 공격해 들어가도록 지시하는데요. 먼저 선봉으로 녹도만호 정운과 거북선 2척이 적선을 향해 돌진하고 뒤이어 미친듯이 화력을 쏟아붓는 80여 척의 판옥선. 그런데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참모인 이시다 미츠나리는 이순신이 부산포로 쳐들어올 경우 철저히 방어하라며 특명을 내려놓았는데요. 따라서 이때 일본군은 조선의 무기와 화포까지 동원해 필사적으로 반격했으며 심지어 조선 수군이 화포로 함대를 어느 정도 부순 뒤 불화살을 쏘아 배를 태워버리는 전법에 대비해 화재 진압조를 따로 편성해 놓을 정도였죠.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다 보니 조선 측에도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선봉에 나서서 분전하던 녹도만호 정운,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이었던 녹도만호 정운이 일본군 대조총의 탄환을 머리에 맞고 전사한 건데요. 하지만 이순신은 적함을 한 척이라도 더 부수기 위해 해가 지고도 교전을 계속하다 밤 늦게서야 배를 돌립니다. 조선 수군은 이 부산포 전투에서 일본 함대 100여 척을 분멸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적함을 부수는 데만 집중하느라 수급을 배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는 이날 전투로 충격을 먹어서 얼마 후 화병이 나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자 5명, 부상자 25명에 그쳤으니 그야말로 대승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날인 9월 2일, 아직 적선 370여 척이 남아있었지만 연이은 전투로 병사들이 크게 지쳐 있었고 10일 가까이 바다에 나와 있느라 군량도 슬슬 떨어져 갔기에 이순신은 연합함대를 해체하고 여수로 돌아옵니다. 이순신은 승전 보고를 위해 조정에 장계를 올리며 전쟁이 발발한 후 총 4번 출전하여 적과 10여 차례 싸워 모두 승리했으나
장수와 병사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이번 부산포 해전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라며 부산포 해전을 이전까지의 성과 중 가장 큰 승리라 칭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가장 치열한 전투이기도 했으며 가장 많은 적선을 부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전투는 일본군에게 이순신이 언제든 부산의 본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는데요. 임진왜란이 벌어진 뒤 이순신은 총 4차례 출전하여 적선 320여 척을 파괴했으며 일본 수군을 적어도 2만 명 이상 사살했습니다. 반면 조선 함대는 단 한 척도 파괴되지 않았으며 사상자도 200명이 채 안 됐는데요. 이후로도 이순신이 계속해서 적선을 쳐부수며 승전포고를 올려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순신은 다음 해까지 출전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쉴 이순신이 아니죠. 다음 시간엔 이순신이 겨울 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육지에선 전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알아봅시다.